제가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또 연구관의 그 다양성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이 문제는 학력, 뭐 성별, 뭐 지역 등을 뭐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훌륭한 답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그 철학이나 가치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시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께서 지명을 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고 국회나 국민들은 내 가치관, 내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적극적인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최혜병 사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그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그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뭐 사적인 보호용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도구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겠죠. 아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답도 없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헌법상 그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때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서울대 권영선 교수님께 수업 배우셨겠죠? 네. 그리고 그분의 교과서도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 교재에 보면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그 경우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일 때,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일 때, 그리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놓으셨던데 이 내용 후보자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계 학자들 다수 의견에 우리 후보자는 동의를 하십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고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권 교수님이나 헌법학계 학자들의 이러한 서술. 다수 의견에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입니까? 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부분은 답변 드리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유일하게 시원한 답변을 하나 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때 서울 시민들이 3개월 동안 북한 인민군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당시 북한 국적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로부터 2차 대전 때 약 5년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을 독일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만약에 6.25 때 서울 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 인물들 내지는 니온진이라고 얘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 내각을 채우고 또 뭐 중요한 위원장을 맡기고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3.1운동을 개성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그 항일의 가치, 이 부분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헌법의 전문도 헌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친일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헌법의 가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친일적 질문에 그러니까 취지를 쉽게 잘 말하면은 못하겠습니다.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불법적인 식민 침탈을 당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태라고 한다든가, 독도 지우기라고 한다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것을 방치를 오히려 묵인을 하고 오히려 인정을 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 행태들이 독도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제를 그 찬양하거나 인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헌법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예, 후보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다양성 확보 문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우리 헌법이 변호사 자격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에서, 연구소에서 또 공무원 중에서도 법률 전문성을 쌓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 임명되는 그 숫자들을 보면 97%가 변호사 자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명 정도 빼놓고는 전부가 다 변호사 자격자인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그 후보자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연구관들도 보조 인력으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헌법연구관이 왜 그렇게 법조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는 분 자체가 거기에 한정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 행정관료 중에 헌재의 위상 때문에 헌재가 좋아서 지망해 오는 우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저 있습니다. 뒤에 차장님이시죠? 저는 기조실장.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도 아마 행정고시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그 동기 중에 뭐 수석을 했다고 제가 옛날에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헌재에서 그 임용해줄 마음만 있으면 저런 분도 오는데, 연구관으로 오고자 하는 그 학계 또 연구소 공직 관련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뭔가 위에서 관심을 많이 안 쏟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